지난주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코너죠. 김성욱의 마켓 시선.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제도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에 힘입어서 2,000선을 시장이 지금 다시금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전에 코스피의 목표치 2,050선까지 연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무난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최근 그 국내 증시 상승한 이유를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요인을 그 3박자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째,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다시 말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안도랠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경기 우려, 다 아시지만 경기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복세에 그 시장에서 많이 베팅을 걸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식 가격이 상당히 싸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3박자를 갖추어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신다면은 그 뭐 재정 절벽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은 한 80% 정도는 벌써 긍정적인 그 지수가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타 또 유로존 문제 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완화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지표도 잘 나오려고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등등 하고요. 그리고 그 잠깐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네. 그 우리나라 지수가 PR 지수죠. 퍼 지수하고 PBR 지수 좀 보시겠는데, 그 PR 지수를 보시면은 그 맨 끝에 좀 자세히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밴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어서 이 그 PR 지수가 이제 MSCI 그가 예측한 12개월 포워드입니다. 12개월 포워드로 보면은 평균 정도로만 간다고만 해도 벌써 7% 이상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PBR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BR로 보시면은 오히려 더 저평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PBR로만 봐도 거의 뭐 10%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3박자가 다 갖춰진 결과가 최근에 주가 상승은 나왔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3박자가 다 갖춰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이 상승을 또 이끈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그렇다면은 추가로 전망을 해주신 것처럼 한 2,050선까지 더 간다면은 그 매수 주체 역시 외국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 2,050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2,000을 뚫는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점에 관해서는 지난주 예측한 대로 돼서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실 최근 1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000억 이상의 그 데일리 기준이죠. 그 하루 평균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그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다소간 유지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벌써 이미 이제 외인들의 그 순매수, 그 차익 순매수 잔고가 벌써 한 2, 3조 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외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지금같이 가파른 상승세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12월 정도만 목표로 하면은 유입 속도가 현재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아까 그래프도 보셨지만 매력도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한 1월 정도로 볼까요? 1월 정도로 네. 보면은 그 지금 외인들의 그 매수 차익 잔고가 매도로 돌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배당 등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자연히 이제 배당도 이제 다 떨어지고 해서 그렇죠.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은 그게 이제 차익 매도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 적극적인 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인을 고려하건대 외인들의 순매수는 어느 정도는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주변 여건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외국인들 그동안 워낙에 큰 폭으로 순매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좀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매수가 들어온 우리가 업종군들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뭐 미국의 경기라든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러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오른 건지, 물론 삼성전자는 또 여기에 포함은 되지 않겠지만 많이 또 낙폭 과대한 경기 민감주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예. 점검해 나갈 항목입니다. 그 뭐 철강화학 건설 등 그 최근 매수 종목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안도넬리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적 개선에 의한 펀더멘탈이 강해진 결과라기보다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그 리스크 저하에 따른 안도렐리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투자자들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쌍한 종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선 선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매수를 한 측면이 강한데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들은 봐야 되는 건가요? 그 12월 정도 보면은 예. 일단은 그 목표 수익률을 높이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뭐 보유 자체는 별로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내년에 돌아올 순매수 그러니까 순환매에 네.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을 쭉 짚어주시면서 유로존의 문제도 좀 잠잠해진 것이 상당한 호재가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유로존 최근에 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단일은행 감독기구 출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출범을 하게 되면은 유로존의 안정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보도 통해서 뭐 많이 접하셨겠지만 예. 한 200개 은행 초대형 은행 20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제 중앙 감독 은행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될 네. 예정입니다. 지금 실무진들은 다 합의를 봤고요. 이제 정상분들만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절차만 남았는데요. 근데 이 목표는 이제 2004년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경우 은행들의 크레딧이라든지 그에 따른 채권 가격 해당 국가죠. 그런 채권 가격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유로존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름 그 저하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로존에 이제 그 통화만 합했고 나머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은행 감독이라든지가 이제 두 개가 큰 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은행 감독이라는 또 다른 이제 멀고 먼 그 여정 속에 하나의 이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있지 않느냐. 예. 나름대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신을 차려간다라는 네. 의미에서 유로존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다행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환경은 참 괜찮아지는데 다만 복병이 있다면 좀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이번 주에 1,080원 선이 깨지더니 1,070원대 초반으로 지금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다소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환율이 미치는 증시의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1,080원 정도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 저항선을 깨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펀더멘탈리로 보나 뭐 세계적인 환경으로 보나 했을 때 한 1,06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서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문제죠. 속도. 그렇죠. 속도가 너무 부담스럽게 빨라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더 하락해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한 1,000원 정도 보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은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원고 원화 가치 고평가 그러니까 원고의 불가피성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라는데 사실 그 달러 대비의 우리 원화 가치도 중요하지만 엔화 대비가 그렇죠.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엔저 현상이 다음 주에 이제 피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총선도 있고 해서 엔저 현상에 대한
우리의 원고 현상에 대해서 이것만 저희들이 그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는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면 또 4분기에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에 맞춘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기존 안도 랠리라는 것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예.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큰 폭의 랠리는 또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급 측면에서의 이제 우려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펀더멘탈 요인을 고려하기까지는 또 길고 긴 내년 1분기라든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장의 소외 업종에 대해서 뭐 급한 매도는 뭐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제 순환매가 분명히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낮추되 그동안에 그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그런 내수주 중에서 일부 매수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PBR의 1.1배에서 1.25배 정도의 밴드 내에서 그 코스피, 또 레버리지 ETF 뭐 이렇게 많이들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김성욱의 마켓 시선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